코로나19의 올 겨울 2차 대유행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등 세계 각국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완성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를 기록한 게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이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전체 코로나19 환자는 이제 84만 6천여 명으로 늘었는데요. 여전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를 보면요. 현지 시각 21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3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최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내 누적 사망자는 4만 7천여 명이 됐습니다. 최대 감염지인 뉴욕주에서 1만 5천여 명이 숨졌는데 뉴욕의 하루 사망자 수는 사흘 연속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한때 800명에 근접했던 데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아직 높습니다. 다만 총 입원자 수가 9일 연속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하루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의 코로나19 검사를 현 수준보다 2배 많은 하루 4만 건으로 확대하는 데 연방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미국 보건당국자가 이 코로나19가 겨울철에 2차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발언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코로나19가 올겨울에 독감과 겹치면서 다시 확산해서 대처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했는데요. 이 발언이 큰 주목을 받자 레드필드 국장이 오늘 이례적으로 백악관 태스크포스 브리핑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자신이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호흡기계 질병이 동시에 발병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지 지금보다 상황 자체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자신이 어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동시 발병에 대비해 미국민의 독감 예방접종을 독려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발병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또 10명의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눴다면서 코로나19가 다시 발병하더라도 지금까지 겪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태 초기에는 모두가 처음 겪는 전염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통제가 된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해도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전문가들 상당수는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그런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이 한 발언입니다. 스티븐 한 FDA 국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올겨울 코로나19의 2차 유행은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국장은 또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모든 의료진이 현재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백신 개발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한 국장은 백신이 나올 시기는 내년 3월쯤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더 빨리 출시되도록 관련 노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도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거브리어수스 WHO 사무총장은 일부 초기 발병국에서 최근 확진 사례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이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좀 진전된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이제는 유럽도 최근 백신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독일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인체 임상 시험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독일과 미국 바이오 기업이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인데요.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인체 임상 시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6월 말쯤 1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백신 개발이 끝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코로나19 피해가 큰 영국도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맷 헨콕 영국 보건장관은 옥스퍼드 대학과 런던 임피리얼 칼리지 연구진에 대해 300억 원대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헨콕 장관은 옥스퍼드 대학이 이달 23일부터 임상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영국과 관련한 소식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영국은 유럽 국가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두드러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누적 사망자는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헨콕 보건장관은 이제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신규 확진 사례가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접촉자 추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헨콕 장관은 추적 방식과 관련해서는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라면서 향후 바이러스 대응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세운 기준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봉쇄 완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치사율과 감염률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충분한 검사 역량과 개인보호 장비 공급 역량을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축제라든지 또 연휴 기간 때마다 이 우려가 확산됐었는데 오늘이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라마단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 이슬람 신자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은 금식을 하는데요. 통상 일몰 후에 친지와 이웃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만찬을 함께 해왔습니다. 가족 다둥이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슬람 사원, 그리고 정부기관, 또 지역 유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축제처럼 진행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동 만찬이 금지된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터키 정부는 라마다 기간에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대규모 공동 식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현재 누적 확진자가 9만 8천여 명, 그리고 사망자가 2,300여 명인데요. 최근 들어 감염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여서 이 기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